하필이면 블랙 체리 빨간색의 캔들입니다. 무슨 정신이었는지 책상 위에 있던 캔들을 옮기다가 그대로 떨어뜨려 깨트린 적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블랙베리 빨간색의 캔들입니다. 유리병을 깨트리면 가장 먼저 큰 조각들을 주워 담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 것부터 순서대로 치우는 겁니다. 그 다음엔 작은 조각들을, 그 다음엔 더 잘게 부서진 부스러기들을 쓸어 담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는 겁니다. 크게 떨어진 조각보다 잘게 부서진 걸 치우는 게 몇 배는 더 힘들고 괴롭단 사실을. 당장 치우지 못한 부스러기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반드시 살갗 어딘가를 긁어 놓을 거란 사실도 많이 깨트려 본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 이건 캔들이 아니라 연애 얘기입니다. 꼼꼼히 쓸어도 어딘가에 남아있을 추억의 부스러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여태연 작가님의 오늘은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몇 번의 사랑을 하고 필연적으로 이별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은 늘 가슴 아프죠. 사랑이 끝나면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에 모든 일상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만 존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책은 작가님이 경험한 사랑과 이별에 관한 외로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묘한 것은 책을 읽다 보면 지독히도 힘들기만 한 것 같은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담담하게 풀어내다 보면 그럭저럭 곱씹을 만한 추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추억 같은 외로움을 나눠볼까 합니다. 한번 부러진 곳은 약해져서 계속 우릴. 아끼던 의자가 있었습니다. 작업실을 꾸리기 전 꽤 어렸을 때부터 앉아서 시간을 보내던 의자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글을 적었습니다. 어쩌면 그 4개의 다리로 무거운 생각들과 어깨의 짐 같은 것들을 함께 인내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자의 다리가 부러진 건 여느 때처럼 무거운 글을 적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끼던 의자였으니까 차마 버리진 못하고 다리를 본드로 붙여 테이프로 정성껏 수선했습니다. 그리곤 본드가 마를 때까지 라는 생각으로 의자를 구석에 세워놓았습니다. 근데 다시는 앉지 못하겠더군요. 또 부러질까 봐서요. 의자는 계속 그 자리에 놓여 있는데 내가 아끼던 그때의 의자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책상과 꼭 맞는 새 의자에 앉아 있으면 하필 한쪽 다리에 테이프를 감고 서 있는 의자가 보입니다. 이젠
놓아줄 때가 온 걸 깨닫습니다. 관계는 그런 겁니다. 한번 부러지면 결코 예전으로 쉽게 돌아갈 수 없는 거. 어쩌면 다시 한번 나의 무거운 생각들을, 어깨의 짐들을 함께 버텨줬을 그 의자를 영영 믿지 못하게 되는 거. 나의 한 부분까지 같이 부러뜨리는 거. 한번 부러진 곳은 약해져서 계속 우릴 부러뜨릴 수밖에 없단 사실. 나는 부러진 의자를 통해 알았습니다. 닿아 있는 면. L의 아이디로 로그인된 교보문고 어플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닿아 있는 면입니다.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로그아웃 버튼 한 번에 떨어질 미약한 접합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뒤로는 시간 나는 대로 교보문고 어플을 한참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모를 부분의 설정이 미묘하게 달라졌대도 반드시 알아내겠다는 의미 없는 욕망입니다. 이번 달은 이런 책을 읽었구나. 나는 이런 책을 읽어. 구입 목록을 통해서만 서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기묘한 관계. 기묘한 것은 말 그대로 기묘해서 어느 날에는 그녀가 책의 제목 따위로 내게 메시지를 보내는 건 아닐까 하는 망상에 빠져 살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매달 10권의 시집을 산다던 그녀는 어느 달에는 15권의 시집과 1권의 소설을, 어느 달에는 7권의 시집과 2권의 잡지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 구매 목록을 통해 내가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녀가 한 달 동안 가질 마음의 여유 정도일 겁니다. 나는 첫 연애를 고루 태우지 못한 바람에 사는 내내 모난 연애를 반복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인가부터 캔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캔들 워머라는 걸 선물해 준 게 인연이 된 겁니다. 사이즈가 큰 캔들 워머를 선물 받는 바람에 캔들의 크기도 덩달아 큰 걸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사이즈의 캔들은 한 번 사면 꽤 오랜 시간 동안 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이즈가 큰 캔들을 이용할 땐 길을 잘 들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 켜는 날엔 반드시 3시간을 태워야 한다고. 표면이 평평하게 녹아야 타는 내내 골고루 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나는 첫 연애를 고루 태우지 못한 바람에 사는 내내 모난 연애를 반복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연애, 첫사랑. 사람들이 두 단어에 어떤 기억을 품고 사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분명 행복한 기억을 품고 사는 사람만큼 괴로운 기억을 품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끔은
모나게 구는 사람과 연애를 합니다. 그럴 때면 묻고 싶은 겁니다. 당신도 첫 연애를 고루 태우지 못했느냐고. 사당행은 종종 사랑해로 읽히곤 하는데 대학로에서 뜨끈하게 술을 마신 날엔 괜히 허기가 지는 기분이 됩니다. 대학로에 남겨둔 몇 개의 추억 때문입니다. 허기가 지는 옆구리를 어루만지면서 역을 향해 갑니다. 해화에서 4호선을 타고 금정으로, 금정에서 다시 1호선을 타고 수원으로 가야 하는 장장 1시간 20분의 길. 아마 내내 허기를 느낄 겁니다. 얼마나 갔을까? 불현듯 지금 앉아있는 열차가 완행열차인지 사당행 열차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당행 열차는 노선의 끝까지 운행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중간에 멈추는 겁니다. 내가 탄 열차가 사당행 열차란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짜증보다 연민을 먼저 느낍니다. 언젠가 내게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을 떠올린 겁니다. 지금 탄 열차가 사당행이 아니길 바라는 간절함이 그때의 나를 닮았습니다. 사당행은 종종 사랑해로 읽히곤 하는데 그거 언제나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 사람들은 알까요? 지금까지 책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을 통해 사랑만큼이나 이별도 소중한 추억임을 알게 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